여러분, 2026년이 코앞인데 내 돈 과연 괜찮을까요? 요즘 해외여행 가거나 직구할 때마다 환율 보고 헉 소리 나잖아요. 그쵸? 오늘 바로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환율 1200원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오건영님의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가 믿었던 경제 상식이 이제는 끝났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방식이 안 통한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고환율 시대가 새로운 현실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높은 환율이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그냥 기본값이 됐다는 거예요. 뉴노멀이 된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랑 현재가 정말 극과 극이죠. 예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만 해도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 팔아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가 뚝뚝 떨어졌죠. 환율이 90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2023년부터는 중국 상대로 계속 적자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고환율이 그냥 잠깐 튀어오른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달러가 우리나라를 자꾸 따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예전처럼 중국에서 달러를 벌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일 정도고요. 그럼 미국은 괜찮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미 무역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을 더러운 15개국, 그러니까 Dirty 15이라고 콕 집어서 압박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무려 8입니다. 이러니 미국 상대로 예전처럼 달러를 팍팍 벌어온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자, 벌어오는 건 이렇게 힘든데 나가는 돈은 어떠냐고요? 이건 그냥 엑소더스, 대탈출 수준입니다.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하죠. 너도 나도 미국 주식 사려고 달러를 밖으로 보내고 있죠. 기업들은 어때요? 관세 피하려고 아예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부까지 미국이랑 협력한다고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 정부 이 경제의 세 기둥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달러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국내에 달러가 남아나겠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밖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 이 엔저 쇼크가 우리 원화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2011년에는 1000엔이 160원이었는데 지금은 900원대잖아요. 엔화 가치가 정말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일본이랑 수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엔화가 저렇게 싸지면 일본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원화랑 엔화는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 같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희망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미국 연준이 금리만 내려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요, 현실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건영님의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연준의 상황이 딱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엔 막 신나게 달리다가도 저 앞에 지뢰가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도 못 쉬고 살금살금 걷겠죠. 연준이 딱 그 짝이라는 겁니다.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경제라는 지뢰를 밟아서 다 터뜨릴까 봐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연준이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미국 경제가 완전히 두동강 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돈이 넘쳐나서 계속 소비를 하는데 서민들은 고금리에 고물가에 죽을 맛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설프게 금리를 내렸다? 그럼 부자들 소비만 더 불붙여서 겨우겨우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 인하 하긴 하겠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아주 찔끔찔끔 내릴 거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과 순한말라면 투자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를 때는 불닭볶음면처럼 맵고 화끈한, 그러니까 AI 주도주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확 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순한말 라면처럼 속 편하고 안전한 방어적인 자산도 꼭 같이 챙겨놔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 순한맛 라면은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 10%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 평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갑자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때 내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해지, 위험 분산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보험을 들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2026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지뢰밭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당장 일본기에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11월에는 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이벤트 하나하나가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폭탄들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순한말 라면 하나쯤은 끓여놓고 있어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이 험난한 시기를 버텨낼 순한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꼭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